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닥터25라는 이제 건강상담 플랫폼 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애기야가자 플랫폼이랑 협력을 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라이브 방송 처음이고 여기 애기야가자 측에서도 라이브 방송 처음이라서 미흡한 점이 좀 많아요. 예, 그러시네요. 네. 네. 저는 일단 준비된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목소리 크게 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꼽아본 질문은 이제 어제 달아준 댓글 중에서 저희가 이제 대답해드릴 만한 거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대답을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계곡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찢어졌대요. 이제 그랬을 때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외상에 관한 거 요거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찢어진 경우 그리고 이제 뭐 타박상이나 둔상처럼 이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삐거나 해서 이렇게 다친 경우 뭐 골절이 의심되는 그런 걱정되는 경우를 엮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은 찢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거는 피가 나니까 이제 지혈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병원 전의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야외에서 좀 깨끗하게 네네.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응급 키트 이런 준비된 키트 같은 게 있으면 좋지만 뭐 다들 이제 야외 활동하러 갈 때 뭐 응급 키트를 따로 들고 가거나 하진 않으시니까요. 이제 깨끗한 수건이라든지 깨끗한 수건이 없으면 뭐 물티슈 정도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그거는 이제 지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죠? 지혈을 근데 만약에 지저분한 게 막 묻어 있어요. 근데 막 어떻게 좀 그죠.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지혈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거는 일단 씻어내야 돼. 이게 가장 뭐 당연하지만 중요합니다. 흐르는 수돗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씻어주고 막 상처를 비비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맞아요. 크게 없으신데 이제 깨끗한 흐르는 수돗물에 일단은 세척을 하고 지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혈법이 사실은 밖에서 없어요. 꽉 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습니다. 이제 꺼즈, 수건 이런 것들로 꽉 눌러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네네. 이제 꺼지 같은 거 깨끗한 꺼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집에 있는 깨끗한 수건으로 꽉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이제 생리식염수가 없으면 집에 있는 흐르는 수돗물 같은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곡 같은 것 쪽에 가셔가지고 있으면 이제 바깥에 있는 수돗물로 씻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꺼지나 수건으로 꽉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찢어졌을 때 막 연고나 이제 지혈제라고 하얀 가루 있거든요. 칼슘으로 된 거, 그런 거를 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뿌리거나 발라서 오시면 좀 안 좋아요. 또 특히 찢어진 상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꾸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더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바르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계곡물 말씀하신 분 있는데 계곡물은 안 좋습니다. 네. 계곡물 이제 다른 첨가물이라든지 다른 미네랄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수돗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병원에 있다면 이제 저희는 생리식염수 그냥 이제 의료용으로 나온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고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이물질은 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민간요법처럼 소주 뭐 뿌리거나 소독한다고 이런 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거는 안 뿌리셔야 되고 밑에 이제 저희 아이 접착 밴드 붙였는데 부어 올랐대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접촉성 피부염이거든요. 옆에 있는 접착제나 아니면은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애기 피부가 잘 안 맞아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는 붙이지 마시고요. 이제 항히스타민제 연고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가렵게 하는 그런 연고들을 발라주시면 되는 거고 너무 심하면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잠깐 발라주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바른 다음에 이제 증상 좋아지면은 이제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찢어진 경우였고 뭐 식용생수 그것도 네.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리식염수는 네. 이제 약국에서 되게 싸게 사실 맞습니다. 수 있고요. 사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한번 개봉하면은 또 오염되기 때문에 한번 개봉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써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찢어진 경우 말씀드렸고 이제 찢어진 거 말고 타박상이나 염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제가 죄송한데 댓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메디폼 붙여야 되는 거, 에스로반 밴드 붙여야 되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중에서 파는 수뷴 밴드는 되게 얇아요. 이제 얇아가지고 얇기 때문에 우리가 삼출물이라고 하거든요. 진물 나오는 거를 잘 흡수를 못 해줘요. 그래서 좀 심하게 찢어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심하게 갈렸거나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약국에서 파는 시중에 파는 수뷴 밴드를 붙여서 오진 마세요. 이제 그러면 삼출물이 오히려 이제 막 쌓이기 때문에 상처가 뿔거든요. 상처가 뿔면은 꼬맬 수가 없어요. 꼬매면은 조직이 다 뜯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상처 같은 경우에는 얇은 수뷴 밴드 이런 거 붙이지 마시고 그냥 꺼지로 꽉 압박을 하면서 병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처치를 하고 상처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이제 타박상이나 염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많이 붓거나 이제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일 때 이제 거기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거나 하면 물론 이제 골절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뭐 물론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이제 골절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병원 오기 전에는 이게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하고 이제 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제품 중에서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요런 거는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뭐 임시 부목 같은 겁니다. 임시 부목 같은 거라서 요런 거는 이제 개봉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는 사실 부목으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마땅치는 않으실 거예요. 마땅치는 않으시니까 집에 아이스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얼음을 뭐 직접 갖다 대는 건 좋지 않고 얼음을 수건에 넣어서 감아서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비닐봉지에 얼음 넣어가지고 얼음이 정 없으면 이제 냉동고에 있는 뭐 야채 같은 거라도 얼려놓은 거라도 꺼내서 이제 얼음 찜질 해주시면 이제 붓기 빠지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통증이 심하시면 꼭 병원 가서 엑스레이 뭐 심한 경우는 CT도 찍어봅니다. 예, 그런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일단 요 정도까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기 물리면 퉁퉁 붓고 물집 잡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도 모기 물린 다음에 막 물집 잡히고 이랬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거는 다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히스타민제 연고 이렇게 발라주실 수 있고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약간 섞인 거 발라주실 수 있고, 근데 스테로이드 섞인 거를 바르게 되면 이제 또 감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랑 항생제랑 섞인 연고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발라주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바르지 말고 증상 좋아질 때까지 이제 짧게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발라주시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상처, 이제 모기 물린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근처 의원 같은 데 다니면서 잘 지켜보세요. 이 항생제 먹어야 될 것 같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켜보시고 3일 이내에 호전이 없으면 이제 항생제 먹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눈덩이 모기 물린 거요. 이제 눈덩이 모기 물린 거 자체는 뭐 그냥 차갑게 찜질해 주시고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고 바르시는데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 연고나 뭐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 섞인 연고 이런 것들 발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쭤보신 것 중에 상처를 꼬매야 할 정도인지 꼬매지 않아야 할 정도인지 요거 여쭤보신 게 있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희가 상처를 꼬맨다는 거는 사실은 뭐 조직은 사실은 꼬맨다고 우리가 조직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직은 그쵸. 저절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힐링이 우리 몸이 힐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처가 벌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제 붙질 않겠죠. 그래서 상처를 모아놓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꼬매는 거 목적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벌어지는 상처는 꼬매야 되고 벌어지지 뭐 건드리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제 벌어지지 않는 상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꼬매지 않고 저절로 낫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네, 한번 상처를 살짝 벌려 보세요. 상처를 벌렸는데 이제 피부
이제 껍데기만 살짝 벌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붙어 있다 그러면 안 꼬매도 되는 거고요. 벌렸는데 안쪽에 이제 뻘건 속살이 보이고 벌려진다 그러면 이거는 꼬매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거를 많이 꼬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의사가 아닌 분들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고 뭐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벌려서 사진 찍어서 저희 앱에다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특히나 이제 부위 같은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움직이거나 이런 관절 부위에 있는 상처는 많이 안 벌어지게 보이더라도 이게 꼬매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게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안 벌어져 보이는데 이게 상처가 터져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애매한 경우에는 뭐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죠. 네. 이게 다 실시간으로 먼저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네.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 딱딱한 곳에 부딪혀 속이 났을 때 아이의 어떤 상태를 지켜봐야 하네요. 이 응급실로 상당히 많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애기들이 이제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뭐 혼자 뛰어놀 수 있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주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뭐라고요? 크라이테리아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적응증?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죠. 네. 기준이 있는데 이 2세를 기준으로 나눠요. 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1m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딱딱한 바닥에. 그리고 혹이 났는데 앞이마 말고 옆이나 이제 뒤쪽에 혹이 난다거나 그리고 막 애가 처지고 토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뇌출혈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가지고 CT를 찍어보자고 권유를 드리긴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지켜보는 단계인 거고요. 이제 부었는데 아기가 잘 놀고 잘 먹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금이 갔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혹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조금 더 높아져요. 1m가 아니라 1.5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혹 나는 거는 그건 아닌데 기전 자체가 뭐 자동차에 탁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 같은 거에 머리를 부딪혔다거나 애기가 처진다거나 막 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CT를 찍어보도록 이제 권유를 드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것도 지켜보게 되는 거죠. 네네. 혹 자체는 사실은 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죠. 혹은 이제 네. 피부 밑에 있는 거니까 머리 안쪽에 이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혹은 시간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네. 혹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따로 하거나 하진 않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마뼈는 그래도 단단해서 네. 단단해서 이쪽에 이마에 생긴 혹은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다른 쪽에 혹이 크게 잡혔으면 안쪽을 검사를 해봐야 될 수 있다. 네. 2세 미만에서는 0.9%에서 골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네네. 퍼센테이지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아기 심폐소생술 배우는 곳이 있나요? 네. 네. 저희 이거는 뭐 배우는 곳이 따로 뭐 교육센터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교육센터 근데 보통 우리 아하 가이드라인에서 하는 대한 심폐소생협회 뭐 이런 데서 다 맞습니다. 해요. 제가 생각해도 대한 심폐소생술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나오시고 거기 요새는 이제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게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미리 시청을 하고 숙지를 하고 있으시면 더 좋고 또 119에 전화를 하시면 119에서 급한 상황에 119에 전화를 했을 때 119에서도 사실 안내를 해주시긴 해요.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미리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으시죠. 네. 또 이게 화상 입었을 때의 처치 방법 요거는 저희 제품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차갑게죠. 차갑게. 맞습니다. 이게 번 스프레이라고 이게 저희는 주로 제품을 앱 이름은 쓰기도 하고 닥터 25입니다. 닥터 네. 25. 네. 이 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번 스프레이라고 되어 있죠. 번 타다 화상. 예, 이 스프레이는 일단은 한번 뿌려보면 이쪽이 뭐 물에 뒤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나오고 이렇게 좀 문지르거나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이쪽에 식혀준단 말이죠. 약간 제일 형태네요, 제일 형태. 네네. 이렇게 식혀주게 되고 이게 근데 사실 뭐 이걸 뭐 있으면 쓰면 좋죠. 있으면 쓰면 좋은데 없으면 차가운 흐르는 물에 이제 식혀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D였을 때는 첫 번째 식혀준다. 이게 한 10분, 15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고 그 다음에는 뭐 상처가 심하면 사실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병원을 가서 상처를 확인하고 뭐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뭐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뭐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물집이 생겼을 때 어떡하냐, 화상 때 물집이 생겼을 때 어떡하냐. 물집은 처음에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시간 있으면서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집 자체를 억지로 터뜨리시거나 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자연스럽게 터질 정도의 너무 큰 물집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터지겠지만 이거를 막 억지로 물집을 터뜨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화상을 입으면 이것도 아까 처음에 저 찢어진 상처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화상 전문 병원을 가시든 아니면 가까운 병원을 가시든 이제 화상 드레싱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식혀서 병원 간다. 병원 가면 이제 상처 소독하고 이제 뭘 붙여주시거나 연고를 발라주시거나 하시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된다. 뭐 요 정도입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얼음 되면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음은 좀 안 좋아요. 이제 조직을 파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기 체온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해가지고 이제 흐르는 물에 하거나 이렇게 화상 스프레이를 해주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 얼음을 어쩔 수 없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무 오래되지 마세요. 잠깐 됐다가 떼었다가 잠깐 됐다가 떼었다가 하는 게 이제 임시 방편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얼음을 대는 거는 좋진 않아요. 맞습니다. 얼음을 직접 대시면 안 되고 만약에 얼음밖에 될 게 없다고 하면 수건으로 이렇게 여러 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조직, 우리 피부 조직에 손상을 조금 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아기들 소화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시중에 파는 소화제 나눠 먹이는 거는 조금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이제 아기들 용량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근처에 소아과 의원에서 좀 처방받아서 미리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화상 스프레이 아기들한테 뭐 쓸 수 있습니다. 뭐 눈이나 눈, 코, 입 이런 가까운 곳에 뿌리지 마시고 발다리, 몸통 이런 데는 쓰실 수 있어요. 네, 아직도 이제 쿨링 효과는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시원하실 것 같아요. 휴지 좀 주시면 이거 닦을. 괜찮아요. 네네. 시원하네요. 그리고 자 키트 최소 연령. 야 키트를 쓸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최소 연령을 딱히 정해준 놓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실상에서 키트 제품을 뭐 나중에 키트 설명은 이제 다음 방송 때 한 번 더 드리겠다고 하니까 드릴 텐데 이 키트에 사실상 뭐 복용을 하거나 아기가 뭐 먹이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거 최소 연령이란 게 사실은 별로 존재하질 않아요. 뭐 붕대 그리고 뭐 꺼즈, 메디폼, 뭐 밴드,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보호해주고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들은 뭐 최소 연령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성장통으로 아파하는데 타이레놀 먹여도 타이레놀, 이렇게 예. 되나요? 뭐 먹이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성장통은 굳이 이제 진통제를 먹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아기들이 이제 평소에 많이 뛰놀고 그러면 특히 이제 밤에 많이 이제 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측성으로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굳이 먹일 필요는 없죠. 이제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어봤자 좋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한번 이제 성장통이 너무 심하다 할 때 조금 이제 주의를 가져셔도 되는 게 요즘에는 이제 그 애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랬을 때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골밀도가 좀 떨어지면은 성장통을 조금 더 많이 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번 이제 비타민 D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굳이 타이레놀을 꼭 먹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서 열성경련 관련한 질문 하나 있었는데 마침 요것도 실시간으로 또 여쭤봐 주셔서 요거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열경련이 났을 때 몸을 주물러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만지지 않는 게 맞나요? 숨이 멈춰서 입술이 파래지던데 라고 여쭤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열성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아 때 이제 아기 때만 이렇게 주로 일어나지만 아기 때만 보통 5살 미만. 그죠. 그죠? 5살 미만에서 이제 아기 뇌 세포가 덜 자랐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열성 경련 때 이제 또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은 매번 응급실을 가야 하느냐 이 질문인데 한번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경련이 일어났을 때 몸을 주물러 준다. 뭐 몸을 주물러 주는 거는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는 크게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뭐 물론 저희 옛날 생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뭐 몸을 주물러 준다. 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몸을 주물러 준다. 뭐 당황하시고 하니까 몸을 주물러 주시고 하시긴 하시는데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거죠. 이제 경련하면서 혀가 이제 기도를 막거나 이렇게 좀 살이 찌거나 이렇게 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숨을 잘 쉴 수 있게 기도를 열어주려면 이제 우리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턱을 좀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먼저 해보고요. 근데 아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애기는 좀 쉽진 않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못할까요? 약간 이렇게 제쳐주는 정도죠. 그냥 이렇게 네. 아니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제 토사물 같은 게 이제 흡인이 안 되도록 고개 돌려주시는 거 하시고요. 맞습니다. 이제 꽉 조이는 옷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좀 풀어주시고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 2, 3분 내로 끝나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막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계속 이제 경기를 하면은 이게 간질 중첩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병원 열성 경련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열성 경련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열성 경련의 원인이 다른 안 좋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열성 경련일 때는 매번 응급실을 오시는 게 맞아요. 일단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고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뭐 귀가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병원은 당연히 매번 오시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기 귀지? 귀지는 그냥 두세요. 굳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귀지가 산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있는 세균들을 조금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귀지를 억지로 파내게 되면은 우리 이제 방어막이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파다가 이제 상처가 생기면 감염이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귀지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억지로 파시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억지로 파시면 안 돼요. 저체온증이 걱정인데 몇 도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저체온증 몇 도를 저체온증으로 생각하셔서 저체온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현대 사회에서 가정에서 지내면서 이게 저체온증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학에서 걱정하는 저체온증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제 위험할 정도의 저체온증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산 같은데 이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네네. 한 하루 이상 이렇게 이제 방치가 되면은 그런 위험할 정도의 저체온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들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체온증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물놀이 같은데 했어도 막 맞습니다. 춥다고 그러면은 물기 닦아주시고 얘가 막 떨면은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한 경우는 거의 없고 혹시나 애가 바깥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다 그러면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따뜻한 수액 맞거나 이렇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거나 이렇게 처치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도가 딱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절대적으로 말을 드리면 뭐 34도 미만으로 가면 위험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34도 미만으로 떨어질 일이 그런 없어. 일이 그럴 없어요. 일이 이제 현대에서 사실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방치해 놓지 않는 이상은 34도 밑으로 이제 집에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충분히 이제 그냥 이불 덮어주고 뭐 아니면 뭐 따뜻한 히터 틀어주고 이런 대중적인 일반적인 처치만으로 대부분이 해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저체온증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네. 아기가 멀미로 차에서 구토했을 때 식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뭐 아기 어른 가릴 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사실 멀미라는 거는 이제 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이제 우리 귀 안에 사실은 이 방골이 가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맛이 가요. 약간 힘들어하면서 이제 구토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되면 식사를 하시면 돼요. 안정이 되면 식사를 하시면 되고 이게 꼭 어떻게 뭐 이것 때문에 부드러운 걸 꼭 먹이고 하기보다 이게 멀미 증상 자체가 시간 있으면 당연히 좋아지죠. 차에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면 먹이면 된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한 부목하는 거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애기 부목하는 다쳤는데 뭐 삐었거나 약간 삐었거나 골절이 의심되는 네네. 상황에서 예. 부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목하는 거 일단은 저희가 제품을 좀 미리 뜯어 놓질 않아 가지고 이거 좀 뜯어놔 보시고 저희가 다른 거 한번 다른 거 맞춰보세요. 한번 내가 뜯어놓고 있을게요. 경련할 때 해열제 투여해도 되나요? 경련하고 있을 때는 안 되죠. 이제 경련할 때 해열제를 투여한다. 이게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A가 의식도 없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발작이라는 걸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뭐 입에 뭘 먹는 걸 넣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식도로 꼴꺽꼴꺽 넘어가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로 넘어가거나 해서 폐렴이 생기거나 숨을 제대로 못 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련할 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입안으로 뭐 먹이면 안 돼. 뭘 드시게 먹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오히려 저 구토하거나 이제 막 거품이 너무 많이 문다거나 이러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목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 제품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목을 삐었다고 할까요? 이게 발목이라고 할까요? 아니 손목이라고 손목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 부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힘을 주면 구부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목이 부어서 아프시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요 손 오물오물해서 이제 주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돼요. 댈까요? 여기? 네네. 새끼 손가락 있는 데다가. 네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조를 해서 이렇게 감아서 요 정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애가 막 아주 그 우리가 하는 폼깁스처럼 이렇게 단단한 건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붕대로 사실은 감아줘야 이제 이게 고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오랫동안 감지는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붕대 감는 법도 나중에 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뭐 간단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감는다. 예, 이 뭐 나머지 부목이 쓸 수 있는 게 집에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집에는 뭐 손가락 같은 경우에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고정을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서랍자 같은 걸로 고쳐서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부목을 대신해서 쓸 게 별로 없어요. 제품이 일단 풀게요. 네. 소음순이 아프다. 야,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소음순 아플 때는 산부인과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애기가 네. 몇 살 정도인지가 궁금하네. 네. 이게 뭐 기저귀를 하고 있는 애다.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저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뭐 근데 완전 컸다. 어린이 정도가 소음순이 아프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한번 말씀을 뭐 거기가 붓거나 했는지 어쨌는지 뭐 실제로 저희가 보질 못해가지고 땀띠 나면 어떤가? 땀띠는 딱히 해줄 건 없잖아요. 이제 잘 씻고 잘 말리는 게 최선이고요. 네네. 너무 이제 땀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땀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접촉성 피부염처럼 치료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필요하면 항히스타민제 발라주시고 네네. 너무 심하다 그러면 또 스테로이드 잠깐 발라주시고 하는 건데 스테로이드도 너무 센 거 바르시면 안 되고 약한 거 잠깐만 발라주시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건데 그것도 그냥 이제 증상 봐보면서 이렇게 바르면 돼요. 땀띠라는 게 결국은 더울 때 이제 우리 피부에가 이렇게 막 불어서 땀 때문에 이제 불다 보니까 피지가 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구멍이 이게 제대로 이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예방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뭐 생겼을 땐 이 정도 처치를 해주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자다가 소리 지르나기, 그죠? 이게 나왔는데 대부분은 악몽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애기들이 있는데 보통 24개월까지 이제 분리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분리불안이 있으면은 이제 엄마랑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잠투정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흔한 것들은 그런 거 분리불안 때문에 하는 잠투정 또는 악몽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해요. 이제 그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이 아닌 걸 삼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거 너무 지금 말만 들어서는 애매하죠. 이게 음식이 아닌 것 중에서 어떤 걸 삼켰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뭐 만약에 그냥 조그만 비닐, 뭐 이렇게 아니면 뭉툭한 이제 뭐 화장품 지우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삼켰다. 뭐 삼켜서 아예 위로 넘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지켜볼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물건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간 걸 다시 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당연히 내시경을 하거나 해서 빼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걱정되지 않는 물품인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죠. 하지만 이제 지켜보지 않아야 될 경우, 이제 삼켰는데 병원에 빨리 가서 처치를 해야 될 경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뾰족한 거 아니면은 직경이 좀 큰 거. 이거 몇 밀리였죠?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직경보다 일단 중요한 뾰족한 거, 이거 중요하죠. 뾰족한 거. 네. 그리고 이제 안에서 장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건전지. 네. 자석. 맞습니다. 이 자석도 이제 자석을 만약에 2개를 삼키게 되면 자석끼리 들러붙어가지고 장 안에서 이렇게 장이 막 들러붙겠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뭐 조금 휴지 조각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안 돼. 뭐 병원 가도 사실은 막 그런 안전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키트 2가지 차이점. 키트 2가지 차이점은 일단은 이게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프로로 나온 제품이고 한 가지는 좀 라이트한 제품인데 프로 제품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뭐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넣어서 제품을 구성한 제품이고요. 이제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가격도 낮추고 이제 좀 더 가볍게 한 제품이 이제 라이트 제품. 요거는 주로 다쳤을 때 위주 이렇게 준비한 제품이라서 뭐 요거는 뭐 가격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좀 가볍고 가격도 좀 싸고. 네, 그리고 이제 콩다래끼 이제 여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콩다래끼는 보통 만성적으로 생기는 걸 콩다래끼라고 해요. 이제 그 안쪽에 유가 조직이라고 하는 염증 조직이 계속 쌓이는 걸 콩다래끼라고 하는데요. 이제 근데 여기서 빨갛게 붓고 염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콩다래끼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배농이 안 되면 항생제를 먹거나 아니면 살짝 안쪽으로 째줘가지고 이제 배농을 시켜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과 다니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콩다래끼라고 해서 진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천천히 자라는 콩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절로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 점점 커지면은 그런 것들은 수술을 해가지고 곧 그 유가 조직을 긁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요거 팔꿈치가 자주 빠지는 아이 집에서 어떻게 처치해야 하나요? 자, 해주세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팔꿈치가 빠지는 게 이게 애기들 팔꿈치 빠지는 거는 뭐 사실 관절 자체가 이렇게 어른들 탈구되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애기들이 관절이 아직 조금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짝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한글로 하면 주관절 아탈구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어제 팔꿈치 살짝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끼우는 작업을 해요. 끼우는 작업을 하는데 뭐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한번 대충 보여는 드릴게요. 유튜브 보면 잘 나와요. 유튜브 보면 잘 나와요. 저희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요거는 대충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돌려주는 힘이 크게 안 들어요. 이렇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 이렇게 쉽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집에서 조치할 게 사실은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빠지는 상황 자체를 아셔야 돼요. 팔꿈치가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 이게 영어로는 저희가 풀드 엘보우라고 부르는데 이제 당겨진 팔꿈치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팔 들고 이렇게 그네를 태운다거나, 그러니까 두 팔을 잡아 당긴다거나, 엄마가 이렇게 팔을 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막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혼자 뭐 철봉을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몸을 심하게 뒤집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뭐 빠지는 상황 자체를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 애기가 보통 5살, 6살 이렇게 넘어가면 관절이 만들어지면 이제 안 빠지게 되니까 어릴 때만 걱정을 해주시고 이 상황 자체를 조심해 주시고 그게 넘어가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복법은 이제 확실히 팔이 빠졌을 때만 해야 돼. 이게 다쳤을 때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골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막 어디서 떨어졌다, 아니면 어디 부딪혔다, 뭐 이런데 이게 팔이 빠졌지 않을까 해서 돌려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꼭 찍어보시고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소변 자주 안 본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애기들 컨디션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기가 컨디션이 괜찮고 물 잘 먹고 이제 평상시 행동을 잘 하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소변을 잘 안 본다는 게 결국에는 탈수를 의심을 하는 건데, 그러면 탈수가 있으면 애기가 처지고 컨디션 안 좋고 잘 못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화상 스프레이 여쭤봐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화상 스프레이가 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곳에 뿌리고 밴드 발라야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여기 얼굴. 예, 일단은 이제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뿌리면 안 돼요. 사실 입으로 먹어야 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입에 안 들어가게 뭘 대놓고 이렇게 뿌린다거나 뭐 어쨌든 완전 입 주변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뿌리고 밴드 발라야 하나요? 요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식히기 위한 제품이지, 이걸 뿌려놓고 이제 한참 이걸 계속 뿌려놓고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뿌려서 이거는 상처를 식힌 다음에는 닦아내고 다시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런 화상 드레싱을 이렇게 다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먼저 쓰는 응급 제품이다. 그 다음에는 뭐 밴드를 바르기보다는 이제 화상 처치를 해야죠. 화상 드레싱을. 네, 그리고 이제 사탕이 이제 넘어가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실제로 질식이 되는 경우는 딱 사인이 보입니다. 애가 숨을 못 쉬고 캑캑대거든요.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애기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캑캑대거나 아니면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임리히법을 해주셔야 되죠. 하임리히법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시면은 배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꿀떡 넘어가서 그냥 식도로 넘어가서 애기 별 증상이 없고 이렇게 한번 넘어갔다, 그리고 말 잘하고 숨 잘 쉬고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하임리히법, 제 생각에는 이 하임리히법은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애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당연히 저희 주변에 애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떡 먹다가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시행하고 안 하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인터넷 보시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임리히법. 이거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후시딘과 마데카솔 차이점. 이게 항생제 들어있고 아니면은 그 뭐죠? 네네네. 상처 회복해주는 이거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 병원에서는 사실은 후시딘 마데카솔을 이렇게 잘 쓰진 않거든요. 병원은 항생제 연구를 맞습니다. 쓰죠. 네. 저거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은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그죠. 알고 있어서 크게 두 개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하나는 항생제 연고라고 해서 이제 상처 났을 때 이제 감염 예방하려고 쓰는 거고요. 이제 하나 마데카솔은 새살이 솔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마데카솔 중에서도 뭐 아마 그게 항생제 들어있는 것들 맞아요. 이게 제품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모양이라서 네. 그거는 죄송하지만 약품 설명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상 중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외상 중에서 어떤 외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그냥 짧게 생각해보면 외상 중에 모르고 넘어갈 만한 거는 모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거의 이제 아프고 문제가 생길 정도의 외상은 모르고 넘어가질 않아요. 아프거나 이제 뭐 붓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넘어갈 정도의 외상은 대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모르고 넘어갈 정도의 외상을 특별히 뭐 꼭 주의를 해야 된다. 뭐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자, 콧물약 콧물약. 오래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게 비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염을 할 때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오래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부작용이 없고, 1세대 말고 이제 2세대 이상으로 먹으면 크게 부작용이 없고요. 이제 콧물 중에 약 중에 비충혈 제거제라고 이제 안쪽에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오래 먹으면 좀 안 좋아요. 일주일 이상 먹었다가 끊으면 오히려 다시 이제 코가 더 붓는다거나 이렇게 미완두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충혈 억제제는 좀 빼시고 항히스타민제는 좀 오래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요 알코올 수압은 상처에는 되면 안 되나요? 이게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 얘기하던 빨간 약, 아까진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어쨌든 빨간 약이라든지 우리가 알코올 이런 거, 과산화수소 이런 거를 이제 소독으로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독약을
상처 안에 바르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찢어진 상처 안에 그 소독약을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상처는 사실은 씻어주고, 그냥 안쪽 상처는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헹궈줘야 된다. 깨끗이 이제 물로 이제 깨끗이 헹궈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상처 주변을 소독해주는 겁니다. 사실 상처 주변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 소독해주는 거고, 상처 안은 이제 소독약을 쓰면 더 잘 안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약 안을 막 직접적으로 이제 알코올로, 아프기도 엄청 아파요. 그 알코올이라든지 빨간 약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또 봅시다 이거. 이거는 이제 콧물이 원래 맑은 콧물,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도, 감기라고 하죠, 바이러스 감염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도 맑은 콧물 나다가 한 4, 5일 정도 지나면 노란 콧물 나다가 그게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맑은 콧물로 가고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콧물이 있다고 항상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드물게 한 10% 미만에서 이제 세균성 감염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의원 가면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꼭 항생제를 먹는 게 답은 아니죠. 나중에 항생제 내성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이러스 감염일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염증은 시작이 아니고, 염증은 콧물 나올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노란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더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백혈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누래질 수 있어요. 네, 노란 콧물 항생제 주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세균 감염이 되면은 좀 무섭거든요. 이제 확률은 드물긴 하지만 이제 항생제 안 먹고 지켜봤을 때 합병증이 생기면 좀 무섭기 때문에 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게 시간이 잘 가네요. 벌써 11시 47분입니다. 네. 뭐 막상 준비해온 거는 거의 말씀을 못 드리고 실시간으로만 거의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코피 여쭤보시는 분이 물사만. 있었습니다. 코피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코피가 자주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코피가 이제 났다가 이제 먹고 나서 응급실에 가니까 뭐 해줄 게 없다고 했다, 요런 건데, 이제 코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코피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코피가 나요. 뭐 큰 병이. 애기들은 대부분 코파나 나죠. 맞아요.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뭐 몸이 뭐 문제가 있어서 코피가 나는 것보다 이제 코 안에 점막이 건조하거나 약하고, 그리고 뭐 코 세게 풀다가, 그리고 코 후비다가 이렇게 코피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혈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코뼈 있는 쪽 말고, 이렇게 튀어나온 코뼈 있는 쪽 말고 앞에 말랑말랑한 부분 있죠. 여기를 꽉 잡고 목은 뒤로 제치지 마시고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서 한 15분 정도, 중간에 쉬지 말고 한 10분 15분을 그냥 꽉 눌러주고 있어요. 꽉 눌러주고 있으면 이제 별일 아닌 코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면 대부분 멎어요. 대부분 먹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문제가 큰 코피 아닌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가도 당장에 크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이제 좀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코 세게 후비지 않게 이렇게 교육하고, 아이가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가시에 찔리는 게 어떤 가시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어떠세요? 가시에 찔리면 네. 빼줘야죠. 그렇죠. 이제 이게 박혀 있으면 안 돼요. 박혀 있으면 결국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그냥 박혔다 빠지는 경우는 대충 씻어내고, 이제 면역력이 정상인 경우는 대부분 염증 안 생기고 잘 낫긴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 예방적으로 해보겠다고 이제 드레싱하고 뭐 항생제 먹기도 하긴 하는데, 항상 항생제를 먹고 이런 것들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단 박혀 있을 때는 빼고, 이제 뺐을 때 조금 상처에 손상이 심하다 이럴 때는 이제 드레싱 잘 하고, 그때 항생제 좀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떻게 빼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저희 어릴 때 했던 거랑 뭐 사실은 병원 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얕게 이렇게 박힌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어릴 때 집에서 바늘로 이렇게 톡톡 터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저희도 사실 뭐 얇은 주사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범위 내면 이렇게 톡톡 이렇게 피부만 이렇게 터줘서 이렇게 뺀다거나, 아니면 근데 못 뺄 정도로 깊은 바늘이거나 이러면 이거 뭐 꼭 빼야 될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나무 조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찢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제 선인장 같은 걸 애기들이 이렇게 한번 터치를 이렇게 하고 오면
와 이거는 네, 여기 겉에 이렇게 다 묻어 있거든요. 거의 막 한 네. 300개 정도가 이렇게 박혀서 오는데 이거 도저히 제가 다 빼줄 수가 없는 양이고 이게 너무 미세한 것도 많고 해서 아주 미세한 가시 같은 경우에는 선인장 가시 중에서 이제 아주 작은 거 이런 것들은 빼기도 힘들고 애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사실은 뭐 그런 경우에는 놔둬보면 저절로 예, 피부가 이제 알아서 탈락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예. 많다고 하니까 그거 뭐 꼭 다 빼시려고 이제 고생할 필요는 없고 어깨가 잘 빠지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깨 진짜 빠지는 건가요? 와 여기 애들 잘 안 빠지고. 어깨가 빠지면 이 어깨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팔꿈치 빠지는 거랑은 사실 다르거든요. 어깨는 진짜 큰 관절이에요. 큰 관절이고 이게 빠지려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야 되고 이게 어깨가 잘 빠지게 되려면 이제 습관성 탈구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안쪽에 이제 사실은 손상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어깨를 싸고 있는 이런 막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어제 이런 쪽에 이제 손상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 잘 빠진 아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려면 아주 상당한 이제 고 에너지 아주 위험한 이제 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빠지게 되면 요거는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뭐 심각한 경우에는 뭐 그렇죠. 수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예, 외상 없이 빠지는 경우는 이제 맞습니다. 관절 문제, 선천적인 그렇게. 관절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고려 네. 꼭 정형외과 어깨 전문으로 보시는 이제 소아정형외과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키트로 응급 처치가 가능한 예시 하나 설명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요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때는 이제 다시 키트 설명할 키트 때 전문적으로 좀 설명할 때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제품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멍 생겼을 때, 멍 들었을 때, 네. 이제 멍 들었을 때는 이제 탁 부딪혔을 때 우리 실핏줄이 터진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실핏줄이 터졌을 때는 혈관을 수축시켜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차갑게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3일 정도 하면은 부종이 좀 가라앉고 부은 게 좀 가라앉고 혈관도 좀 수축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따뜻한 찜질을 해줘가지고 이미 나와 있던 출혈 흔적들을 흡수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감 접종하면 독감 접종한 데가 붓고 아프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만지면 아파한다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반응이라면 붓고 아파하면 일단은 그냥 둬야 됩니다. 사실 크게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마찬가지로 차갑게 찜질 정도 맞습니다. 차가운 찜질 정도고 많이 아프다고 하면 뭐 진통제 먹여볼 수도 있죠. 당장 통증 심하니까 진통제 먹여볼 수도 있는데 이제 감염이 따로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봉화지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염이 따로 생긴 경우가 아니면 그냥 두면 되고 근데 이게 열감이라는 게 뜨뜻한 거 좀 만져보면 뜨뜻하고 이제 단단하게 붓고 이런 게 오래 간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이제 봉화지겸 이거 의심해야 될 수도 세균성 있습니다. 감염이죠. 이거 의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뭐 이틀 정도는 이렇게 뭐 살짝 볼 수 있겠지만 상처 맞은 데가 많이 안 좋거나 하면 병원 가시는 게 맞고요. 네, 까치발 드는 애기. 이제 까치발 드는 애기는 제 조카가 이런 경우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보통 종아리 근육이 짧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선천적인 거라서 그냥 이제 밑창 높은 신발 신어 주면서 이제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경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드물긴 하지만 요즘에는 다 이제 폴리오 백신을 다 맞기 때문에 드물긴 하지만 뇌성마비 있는 애들이 이제 종아리 근육이 경련을 하면서 이렇게 까치발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종아리 근육이 짧은 경우는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양 뒤꿈치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쪼그려 앉아보세요. 쪼그려 앉았을 때 다 쪼그려 앉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엉거주춤하게 중간 정도밖에 못 앉는다 그러면은 종아리 근육이 좀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파리 알려달라 하시네요. 해파리요. 네. 해파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해파리 이제 여름철에 이제 놀러 가면 해파리에 쏘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근데 사실은 해파리도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요. 대처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쏘여서 뭐 어느 해파리에 쏘였는지 환자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해파리를 잡아서 이렇게 병원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해파리에 쏘였는지 모른다. 그럼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민간요법 같은 거는 옛날에 식초 뿌리라고 그랬죠. 뭐 식초, 뭐 오줌을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일단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바닷물에 헹구는 겁니다. 바닷물에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이게 그냥 맹물을 완전히 맹물을 갖다 대면 이게 호재가 터져요. 그죠. 이게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는 바닷물로 이렇게 가볍게 씻어주고 네, 그리고 식초도 하시면 안 돼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방 해파리라고 하는 그 네모나게 생긴 애 맞아요. 있어요. 상자 해파리 그 경우에만 한해서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해파리인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식초를 일단 적용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닷물로 헹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촉수가 붙어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놔두면 계속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뺄 수 있으면 뭐 이게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빼시면 안 돼. 맨손으로 빼시면 이제 빼는 사람한테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카드로 이렇게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거든요. 긁어준다고 하고 신용카드 혹은 핀셋 아니면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 떼낸다거나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병원 가시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때 이게 때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이렇게 먼저 맞습니다. 긁어내죠. 이게 맞는 카드일 수 있는데 이제 신용카드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이게 신용카드로 이렇게 벌침 실물, 같은 실물 카드 하나씩은 들고 다니죠. 맞습니다. 벌침을 빼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벌침이 보이면 이것도 벌침도 손으로 잡으면 이게 이제 이 동랑이 이렇게 터지거나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빼주시는 것보다 이제 카드를 옆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벌독 때문에 독 자체를 해독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냥 알러지 반응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벌독이라는 게 이제 그 독에 대해서 우리 몸이 아주 과도하게 이제 오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버해서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에 그냥 쏘여도 아프기만 하고 별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벌에 쏘였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진짜 돌아가시거나 중환자실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상태 안 좋으면 119 빨리 부르고 상태가 안 좋지 않으면 뭐 벌침을 이렇게 빼는 거 시도해 볼 수 있고 뭐 나머지는 다 그냥 일단은 부가적인 처치들이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응급실 안 와도 되는 경우. 네. 응급실 안 와도 되는 네. 경우.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일단은 네. 저는 그런 경우 안 오셨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단순한 접촉 사고인데 걱정된다고 오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접촉 사고일 때 안전벨트 잘했거나 아니면은 뭐 카시트 잘하고 있으면은 대부분 큰 문제 없어서 증상 없고 애기 잘 놀고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아, 맞습니다. 요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애기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증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가요? 사실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치면 빨리 응급실 한번 안 가면 이거 안 된다. 나중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응급실로 꼭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안 아프신 분들 뭐 정형외과 가셔도 무방하세요. 네, 비염 말씀드릴까? 마지막으로 한번 비염만 말씀드려볼게요. 애기들 비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우선인 거고요. 알러지 이제 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콧물 아니고 이제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만약에 그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아토피도 심하고 알러지도 심하고 나중에 천식도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면역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5살 이상 됐을 경우에 이제 면역 치료가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하시려면은 전문가랑 좀 상세하게 상담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비염은 결국에는 보존적인 치료, 이제 항히스타민제 먹으면서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앱 어플 소개. 네. 저희 플레이 스토어 뭐 애플은 또 어디서 검색해야 되죠? 예, 저희 아이폰은 안 써봐가지고. 네. 어쨌든 이게 저 앱스토어에서 닥터25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닥터25라는 어플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어플인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제 간단한 건강 상담하는 어플이에요. 이제 병원 가기는 좀 애매한데 궁금할 때 이제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답변을 못 해드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앱에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1시간이 지났고 이제 방송은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들어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여쭤봐 주시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